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한때 문재인의 지지자 속칭 문빠였다가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로 돌아선 한 젊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지금 왜 김문수를 지지하는지를 공개한 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플루언서인 김성민 씨는 먼저 왜 문재인을 지지하다가 김문수를 지지하느냐고 황당해하는 사람을 봤는데 나는 황당해하는 게 더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문재인을 지지한 모든 이유를 김문수가 다 가지고 있다. 지금 한번 적어본다. 일관된 정직함, 물러서지 않는 정의감, 진영을 넘은 신사적 태도, 인간에 대한 예의, 철저한 공사분리, 양반 같은 꼿꼿함, 칼 같은 자기관리, 약자에 대한 따뜻함, 소년 같은 맑은 눈. 내가 문재인을 좋아했던 모든 이유를 김문수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지지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그는 그러나 자신이 과거 높이 평가했던 문재인의 이미지가 사실은 가짜였으며 자신이 문재인에게 속았고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자식 관리에 실패한 증거가 드러나며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 딸이 음주운전을 하고 불법 B&B 영업을 하다 걸린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기용했던 조국은 엉망진창이다. 사위가 게임회사 다니다 항공사 태국지사 이사로 갔단다. 한숨이 나온다. 내 도덕적 기준에선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문재인은 자식 문제에 눈 감고 심지어 조국은 옹호하고 있다. 이럴 걸 진작에 알았다면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좋아했던 이유 중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저 위에서 찾아봐라. 뭐가 남았나? 허위상품이다. 문재인은 나를 속였다.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이미지는 상당히 사람 좋아 보이고 웃고 김성민 씨가 과거 한때 자신이 가졌던 문재인에 대한 착각의 이미지를 가진 분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물론 알만한 분들은 그때도 그 문재인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문재인에 대해서 상당수 한국인들이 환상을 갖기에 충분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씨는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내가 문재인에게 배신을 당한 거다.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 문재인을 지지하라고 호소했다. 나는 누구를 지지할 때 대충 하지 않는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호소한다.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라 적은 글은 지금의 수백, 수천 배 분량이다. 참고로 지금 김성민 씨는 열심히 이재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지지했던 그런 글들은 지금 김문수를 지지하는 글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퍼날라졌으니 보기 싫어도 안 볼 수가 없었을 거다. 문재인 때는 2달간 생업을 접고 지지하러 다녔다. 정치업자들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조용히 활동했으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노력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2달간 인건비만 따져도 최소 1,000만 원쯤은 문재인 당선에 보탠 것이다. 문재인이 나를 배신했지 유권자가 지지자가 문재인을 배신할 수 있나? 문재인은 사과 성명이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깔끔하게 씹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을 지지하다가 왜 김문수를 지지하느냐 물으면 묻는 쪽이 이상해도 한참 도를 지나쳐 이상한 거 아닌가? 돈 떼먹힌 쪽에 와서 우리 가게 안 온다고 욕을 하네? 최근에 아마 김성민 씨가 김문수 후보 지지 활동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글들을 잇따라 쓰면서 일부 좌파 세력 쪽에서 김성민 씨한테 너 과거에 문재인 지지했는데 왜 지금 김문수 지지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뒤가 뒤집히고 위아래가 뒤집힌 거 아니냐. 1,000만 원쯤이면 문재인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도 될 만한 돈 아닌가.
웬만큼 돈 있는 사람도 1,000만 원 어디 가서 턱 내놓기 쉽지 않잖아. 그럼에도 내 시간과 노력, 돈을 문재인에게 내놓으라고 항의를 했냐 말이다. 내가 억울하다고 문재인을 비난하는 글이라도 썼냐 말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굳이 안 하는 이유는 그만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기에 안 그래도 상처 입은 분들의 흉터를 헤집고 소금을 뿌리기 싫어 말을 아끼는 거다. 이쯤 되면 도대체 욕하고 싶은 심리가 뭔지, 욕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다. 어떤 애는 종교 같다고 욕하더라. 도대체 네가 생각하는 종교가 뭐길래 종교 같다는 거야? 좀 길게 논리적으로 적어봐. 좋아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좋아하고 싫어할 이유가 생기면 싫어하는 게 당연하잖아. 네가 보이는 태도가 더 이상한 거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이유가 너에게 안 보인다고? 네 눈에는 김문수가 다르게 보인다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게 당연하잖아. 네 협소한 마음, 좁은 시야 때문에 남 욕하고 다니면 안 된단다. 네가 그렇게 눈 좋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애도 아니잖아. 딱히 답은 기대하지 않고 보기도 싫으니까 답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렇게 젊은 인플루언서 김성민 씨가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강현재 변호사가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식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원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속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듯한 한동훈 등 국민의힘 일부 세력을 따끔히 꼬집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먼저 대선이 한 1년 남았니? 비대위든 선대위든 지금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을 겨냥해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차고 넘치는데도 도리어 윤 대통령 당적 문제 등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전면에 내세워 이슈화시키는 건 멍청한 건가 사악한 건가 둘 다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을 비롯한 웰빙 정치인들, 중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비열함을 포장하는 이 비슷한 부류의 문제점은 언제나 내가 다음에 뭐가 될까? 내가 어떻게 당권 잡을까?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까만 생각할 줄 아는 철없고 애국심 없는 얄팍한 계산으로 스스로 똑똑하다 착각하고 있다. 그래봤자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환멸만 더 보태고 떠날 인생들밖에 더 되나.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소위 우파 진영에서 완전히 사라질 날이 언제쯤 올까라고 한탄했습니다. 강현재 변호사는 이런 자들은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김문수 후보가 낙마하는 것이 차라리 자기들 입장에서 좋다. 내가 당권 잡고 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작자들이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공의와 이타심, 애국심이 이 모양인 자들은 제발 정치를 하지 말든지 종북 좌파 진영으로 넘어가 분탕질해주는 헌신이라도 하라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설가인 곽기성 작가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똥 까면 정말 김문수의 마이너스일까? 아니라고 본다. 한똥 극렬 지지자들, 소위 한빠순이들은 절대 김문수 안 찍는다. 이들은 김문수를 전광훈의 첩자, 극우 내란 세력 정도로 경멸적, 적대적으로 이해한다. 김문수에 표를 주느니 차라리 이재명에 투표할 거다. 한동훈이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이들은 투표 기권을 소리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단순 지지자들의 경우 이들은 SNS 공간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극렬 지지자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따라서 극렬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율적 사고를 가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들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에게서 이들을 분리시켰을 때에만 김문수 지지로 선회 가능할 거다. 곽기성 작가는 이어서 한동훈의 극렬 지지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도움 안 되는 자들로부터 한동훈의 단순 지지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한빠순이들로부터 떼어낼 수 있을까? 방법은 좀 뻔하지만 이것 하나뿐이라고 본다. 기본으로서 김문수 적극 홍보에 더하여
한동훈을 지지할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사실이지 한동훈 스스로도 자기 몰락을 향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김문수도 국힘도 기호 2번도 보이지 않는 한동훈의 지원 유세 포스트를 보시라. 한마디로 어리석음의 극치다. 이렇게 자멸의 길을 달리고 있는 자에게 적당한 펀치만 슬쩍슬쩍 날려주기만 해도 한동 단순 지지자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누구든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그 후보에게 자신을 투사하게 만드는 선거라는 것의 동력이 그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는 선거 후 국힘 내 세력 재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곽기성 작가의 메시지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 대선 후 국힘 내 세력 재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은 대선 이후에 자신이 당권을 재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당 바깥에 자기 지지자들한테 입당하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정통 자유우파 보수우파 당원들이 국힘의 환멸을 느껴서 일제히 탈당을 해버리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뜻있는 의식 있는 인사들 중에 국힘당 밖에 있던 상황에서 최근에 입당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동훈의 당권 재장악을 막아야 된다. 이런 절박한 필요성에서 입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온라인 공간에 나돌고 있는 글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한 길지 않은 글이 있는데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은 아빠가 좋은 대통령이 됩니다. 김문수는 성매매한 아들이 없습니다. 아빠가 교도소에서 준 과자 사은품인 장난감 자동차를 소중히 간직하는 사회복지사 딸만이 있을 뿐입니다. 2. 좋은 도지사가 좋은 대통령이 됩니다. 김문수는 삼성전자를 유치했고 이재명은 화천대유를 만들었습니다. 3. 좋은 상사가 좋은 대통령이 됩니다. 김문수에게는 원인 모르게 자살당한 부하도 없고 북한에 돈을 주고 감옥에 간 부하도 없고 사모님 비서가 100억의 재산을 축적하지도 않았습니다. 4. 좋은 남편이 좋은 대통령이 됩니다. 김문수는 총각사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는 오직 아내에게만 충실했고 대한민국에만 충실할 것입니다. 5. 청렴한 도지사가 깨끗한 대통령이 됩니다. 김문수는 경기도를 청렴도 1위로 이끌었고 공금으로 초밥을 사먹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믿을 수 있는 김문수, 좋은 상사, 좋은 도지사, 능력 있는 김문수. 이재명이 일을 잘한다고요? 이재명은 화천대유 일당에게 수천억을 안겨주었지만 김문수는 삼성전자를 평택에 유치하여 대한민국에 수십조를 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